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얘네가 골랐습니다. 얼굴에서 꾹 눌러서 어머야! 이러더라도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채널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킴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캐나다 해군에서 상병으로 복무하고 있고요. 취사병으로 지금 복무하고 있습니다. 아, 취사병이에요? 네. 거기서도 약간 취사병에 대한 인식이 꿀이라는 인식이 있나요? 꿀보다는 오히려 대우를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취사병은 또 대우를 해줘요? 네, 어떻게 보면 임무 네. 같은 걸 나가면은 이제 먹을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취사병을 화나게 하지 말자 이게 좀 국룰인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좀 음식 쪽을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원래 전문대로 가가지고 이제 요리학교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아, 그러면 취사병도 갈 때도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군요. 있으면은 대우를 좀 더 해주고 진급도 이제 바로바로 시켜주는. 그러면은 전 좀 궁금한 게 원래 좀 준비된 질문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 네. 캐나다는 그러면은 병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자동 진급처럼 시간이 지나면 진급을 하잖아요. 네. 그거에는 뭐 진급 시험이나 뭐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지금 계급 체계가 한국군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입대하면은 2등병으로 시작하고 상병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해요. 아. 근데 그거는 자동 진급이에요. 아. 근데 이제 만약 거기서 좀 특출 나거나 아니면 저같이 자격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특별 진급을 이제 시켜줘요. 저는 그래서 2년 만에 상병을 달았고. 그럼 2년만 상병 달면 네. 내가 2등병 선임 있잖아요. 네. 걔보다 내가 진급을 추월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긴 깍듯한가요? 상병에 대한 그런 예우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이게 모병제이다 보니까 그냥 직업으로 인식을 하지 계급 체계로 그렇게 따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만약 회사에서 네, 그냥 뭐 직장인 대리님, 부장님 서로 존대하듯이. 네. 거기가 원래 거긴 존댓말이 없으니까. 네, 존댓말이 별로 없죠. 딱히 그런 느낌도 없겠네요. 네, 전혀 없어요. 아, 거기 훈련 받을 때 훈련병 때는 좀 훈련이 어때요? 훈련병 때는 좀 일부러 기강을 잡게 빡세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약간 군 기강 잡는 것 자체가. 한국 군대 경험은 안 해보신 거죠? 네, 한국 군대를. 아, 좀 비교가 어렵네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실미도 이런 거를 보면서 한국 군대는 이렇게 좀 빡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지금 군 생활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는 훈련병 때도 페이가 좀 괜찮나요? 페이가 월 3,000달러 정도를 받는데요. 지금 1달러당 한 1,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나다 달러로. 네네. 3,000달러를 받는데 지금은 근데 좀 체계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만 해도 숙소를 제공해 주는데 그 숙소 비용을 내야 되고 식당을 가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도 또 따로 냈었어요.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제외를 시켜줬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는 그런 걸 다 제외하고 나서 월 한 1,400불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이제 안 내니까 2,300불 받는 것 같아요. 훈련병 때. 네. 훈련병 때부터. 네, 아, 역시 모병 국가라 좀 차원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저 시급이 좀 높잖아요, 거기는. 네, 최저 시급이 지금 만 18달러 정도 되는 거 우리나라 같아요. 돈은 18,000 정도. 네. 병사로 일단 진급할 수 있는 상병에서 4호봉을 달면은 1년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한 8만 달러 정도 받는 것 같아요. 1년에 8만 달러. 네. 우리나라 돈은 8천만 원. 네, 8천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병사가요? 네. 상병까지 몇 년 걸려요? 그게 아무리 늦어도 4년이고 와, 4년 만에 연봉 8천. 네. 20살에 들어가도. 네. 보통 와. 16살, 17살 때 들어오는 애들도 와. 있어요. 그러면 되게 큰 돈이죠. 와, 그럼 20살에 8천이요? 네. 그것도 캐나다 사회에서 작은 돈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캐나다 평균 1년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버는 게 7만 달러니까 20살에 8만 달러를 번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지금 20살에 4,500 정도 버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 수준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뭐 문턱은 높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트레이닝 같은 게 군대 자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대신 진급이 늦어져요. 그 필수 4년이 기초 군사훈련이 끝나고 이제 보직마다 훈련이 있는데 그게 끝나고 4년이 돼야 이제 상병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데 병과마다 그 훈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병이 되는 기간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해요. 지금 캐나다 군대도 코로나를 겪었을 거 아닙니까? 네. 코로나 때 좀 어땠나요? 훈련이? 코로나 때 꿀반 직종도 많고요.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전 취사병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훈련을 안 해도 저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의 밥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출근을 했고요. 또 다른 보직들 뭐 예를 들면은 인트옵이라고 약간 작전을 짜는 그런 병과들은 집에서 일을 해도 됐어요. 자택근무. 네, 자택근무가 됐고 아니면은 일주일 근무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겹쳐 있으면 안 되니까 일주일 근무를 하고 3주를 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제가 좀 안 좋은 케이스였는데 배를 그때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무 데도 못 내리고 배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도 그런 격리는 있었네요. 네, 격리가 그때 코로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군대도. 캐나다도 그 코로나는 못 피해갔군요. 네,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관들 상병까지 했어요? 네, 병장은 이제 부사관으로 치는 건가요? 네. 병장까지도 부사관으로 치고요. 그 위에 이제 해군 계급으로 뭐 페리 오피서 세컨드 클래스, 뭐 육군으로 치면 서전트 이제 계급을 달면은 그때는 장교랑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상사. 네, 상사가 이제 동일시되고 그쪽에서 상사에서 만약 자기가 특출나고 장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진급을 할 수도 있어요. 신문 전환이. 네, 만약에 교육 과정을 이미 다 이수했고 뭐 대학교 그런 게 다 있으면은 바로 진학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럼 호봉이 다 인정되겠네요. 네, 호봉이 바로 그래서 인정돼요. 거기도 캐나다도 사관학교가 있나요? 네, 있어요. 캐나다 사관학교 나온 소위보다는 더 높은 호봉에서 더 높은 페이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사관에서 장교로 넘어가면은 10호봉까지 있고요. 그 일반 이제 학교를 나와서 하면은 아마 4, 5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끝에 마지막에 받는 돈은 부사관에서 한 사람이 더 높고요. 병장이 1억 정도 받아요. 1억? 네. 병장을 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군대랑 이게 캐나다 군대랑 많이 다른 점이 여기는 4년을 해야 상병을 달고 그 다음부터는 특출난 사람들만 이제 병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병장으로 갈 수 있어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뭐 네. 일종의 테스트를 거쳐서 간다. 네. 훈련도 따로 받아야 되고 이제 그만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에요.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게 없으면은 절대 갈 수 없는. 캐나다 사관학교를 나오면은 캐나다 육해공 사관학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로 다 통일돼 있어요. 하나로 국군 사관학교가 돼 있고 네네. 이제 임관할 때 나눠지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소위가 보통 얼마를 받아요? 소위가 가장 낮은 계급이죠. 네, 장교에서. 그러면은 그때는 페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달에 3,500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그 병사보다 있고, 낮은 거네요. 병사는 3,000불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4년차 병사보다 낮긴 한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굳이 이제 장교를 안 하려는 경향이 좀 더 있긴 해요. 왜냐 힘든데 그렇죠. 책임감은 더 많은데 돈 네. 더 많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일을 좀 덜 할진 몰라도 책임감이라는 게 오히려 좀 더 큰 문제, 좀 더 큰 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굳이 내가 4년제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책임감이 높은 직책을 하는데 병사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좀 많이 챙겨주거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건 없나요? 취업이 잘 된다거나? 전혀. 군대라는 이미 조직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병사로 나왔든 장교로 나왔든 어떤 보직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취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장교도 있어요, 취사가? 장교 있는데 장교는 이제 요리를 안 하고 물자 관리, 네. 물자 관리하는 그 장교가 약간 통과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로 묶여서. 네, 군수 장교가. 네. 그럼 취사는 부사관들만 있겠네요. 네. 부사관도 이제 병장으로 넘어가면은 요리를 안 해요. 육체적인 일을 안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들 관리 감독. 네. 그럼 본인 주특기는 뭐예요? 복기예요, 국기예요, 뭐예요? 다예요? 저는 다 양식적으로는 뭐 다. 양쪽으로? 네. 가끔씩 K푸드 찾는 사람 없나요? 불고기 좋아합니다, 애들. 거기 어제 불 안 떼잖아요. 그죠? 다 전기로 하죠. 전부 다 불도 있긴 한데 그거는 베이스에서만 있고요. 배 타면은 그쵸. 전부 배 타면 다 전기로 하잖아요. 전부 다 전기로요. 화력이 좀 약하잖아요, 대신에. 엄청 약하죠. 물 끓이는데 한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불고기가 편해요, 사실. 불고기는 이렇게 익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애들 껌뻑 죽습니다, 요새. 김치는 안 나오나요? 김치도 해달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좀 까다롭잖아요. 네, 그렇죠. 멸치 액젓, 네, 그렇죠. 뭐 고춧가루 네. 이런 거를 이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린 K군대도 김치 담그진 않아요. 김치가 완성된 게 오지. 완제품으로. 예. 썰어만 주는 거예요. 아, K군대 김장 안 담그요, 애들.
아 그래요? 당구줄 몰라요, 걔네들 다 사 쓰는 거지. 어 그 완제품으로 들어온 게 아니군요. 완제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캐나다 회사 물류 회사에서 받다 보니까 걔네들이 김치를 취급을 안 하면은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K 군대도 웬만하면 다 완제품으로 하는데 거기 완제품 잘 안 들어요? 완제품도 레토르트, 네. 들어와요. 들어오긴 하는데 네, 들어오는데 일단 실력을 키우려면은 그래도 처음부터 만드는 거를 많이 배우는 편이죠. 거기도 짬 안 되면은 뭐 부엌 칼로 막거나 그런 건 안 하나요? 폭력 절대 금지입니다. 국자로 막 막거나 그런 건 안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꾸중도 못 해요. 요새는. 꾸중도 못 해요? 네. 꾸중하면은 이제 저희가 멘탈 헬스라고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되게 빠져나가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현부심. 우리나라 치면 현부심이네요. 네. 현역 부적합. 네. 그럼 잠깐만 병사들도 의무복무가 있나요? 계약을 하긴 해요. 처음에 보통 3년 계약으로 시작을 하는데 전역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내에 네. 내가 원하면. 네. 오, 괜찮네. 대신 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긴 하는데 단점도 있긴 해요. 만약에 내가 강제로 전역을 원한다. 그러면은 군대로 오기 위해서 발생했던 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전역 일수를 다 채우고 가면은 그런 걸 다 지원을 해줘요. 다시 돌아가는 데까지. 네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해서 전역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야 뭐 지가 알아서 해야죠. 내가 원해서 나가는 거니까. 네, 그거 말고는 돌아가는 차비까지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 페이를 받으면 그 안에 또 복지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는 정말 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탑이라는 거예요? 캐나다 내에서 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쳐도 정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Leave Travel Assistance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휴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니까 제 직계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 중에 한 분을 뵈러 갈 수 있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복무를 하고 있지만 네.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니까 네. 그 비행기 비용을 걔네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대주는. 아버지 한국에 계세요? 네. 잠깐 어머니는 캐나다에 계시고요. 갑자기 가정사가 또 아버님도 뵈러 올 수 있고 네. 그 비행기비를 내줘요? 네. 그럼 뭐 제공해줘요. 어떤 석은 뭡니까? 비즈니스 안 되고 이코노미밖에 안 돼요. 이코노미밖에? 네. 그게 그래도 마일수로 어디야? 계산을 해가지고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게 어디예요? 그쵸. K군대 제주도 가는 것도 제주도 TMO가 나오긴 하는구나.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할 거예요, TMO 제주도는. 근데 뭐 1년에 한 번씩 보장해 준다. 1년에 한 번씩이요. 간부들은 그런 거 없고요, 병사들만. 전부 다요. 군인 모두. K군대는 병사들만 있어요. 간부는 그런 거 없어요. 좋다. 네. 거기다 또 거기다가 좀 자랑할 만한 게 의료보험은 자랑을 해도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료보험이 무료고요. 치과도 전부 다 무료. 해외에서는 의료보험이 워낙 비싸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이렇게 안 비싸니까 그걸 큰 복지라고 생각을 안 하죠. 외국은 의료비가 워낙 세잖아요. 네. 대한민국 자체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의료보험은 우리가 혜택으로 못 느끼죠. 뭐 가족들까지 뭐 전부 다 케어가 되는 것도 있고 뭐 교정까지 다 해줘요. 만약에 필요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정까지 다 해주고요. 와, 그럼 그 캐나다가 복지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캐나다 군인이 좋은 건가요? 군인이 좋은 거예요. 네. 그 PX 같은 거는요? PX 개념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가격이 싸지도 않고 뭐 퀄리티가 좋은 편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PX는 한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PX는 네, 싸게 가격도 주니까. 네. 우리 기껏해 과자 부스러기인데 뭐. 그런 것도 근데 저희는 제값을 받으니까 지역을 이제 발령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은 제가 만약에 서울 쪽으로 발령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서울이 집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군인 아파트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을 찾아야 돼요. 뭐 월세를 살든지 뭐 집을 사든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지역의 집값이 만약에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이미 국가에서 책정이 돼 있는데 지원금을 같이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복무한 데가 에스콰이몰트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보조금을 최대 2,500불,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지역마다 설정을 해 서울은 뭐에게 100, 네. 뭐 경기도는 200, 경기도는 뭐 50 이렇게 정해놓고 네. 거기서 거주하면은 그만큼 지원금을 주고 네. 나머지 금 내가 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또 더 만약 낮은 곳을 산다. 그럼 그만큼 또 지원이 되나요? 낮은 곳을 살면은 그만큼 이제 지원금이 적어지죠. 근데 이게 좀 시스템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제가 지금 5,000달러를 한 달에 받고 있으면은 그걸로는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다 해서 그 지원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3,000달러를 받고 있으면은 2,500불 같이 지원을 추가로 받지만 네. 저는 이제 뭐 800달러로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서 책정을 해주죠. 그래도 이제 군인 아파트 개념이 아니라 네. 내가 살고 싶은 곳을 골라서 네. 살면 지원금이 나온다는 개념이군요. 네. 그 지역에서 복무를 하면은 무조건 그게 나오죠. 그 군인 아파트가 아예 일절 없는 거예요? 군인 아파트라기보다는 군인 집이 있는데
그거는 그죠? 아파트가 아니죠 외국은 그죠? 네, 다 이제 주택으로 네.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은. 네 그렇죠. 그거는 가격 책정이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가족이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은 잘 안 주고요. 네. 경쟁률도 너무 세가지고. 아 네. 결혼하면 돈이 더 늘어나고 봉급이. 근데 아이 낳으면 또 봉급이 더 나오고 보조금 같은 게 그런 건 또 없나요 캐나다는? 그거는 없어요. 아 그건 없고. 네, 오히려 반대로 군인 아파트에 살면은 그 지역 발령 받았을 때 주는 지원금을 아예 안 줘요. 아 일절 그건 없어져 버려. 차 나가 사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더 좋은 집에서 그죠? 네, 그걸 다 따져봐야죠. 아, 그 아이 보조금은 군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캐나다 나라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 지원금은 있어요. 양육지원금. 아 캐나다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네. 대신에 캐나다 봉급 받으면 세금 많이 떼죠? 세금 제가 받는 거에서 한 35%에서 40% 정도 떼긴 하는데 그럼 실수령이 얼마 정도 돼요? 실수령이 한 400 지금 제가 받는 건 4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 4,000달러 네. 월. 맞죠. 네. 몇 년 차라고 했죠? 지금 이제 5년 차로 접어들었어요. 5년 차. 우리 한국 군대가 장교로 가면은 5년 차면은 대위니까 네. 대위가 실수령이 300이라고 치면은 네. 한 소령급이네요. 5년 만에 소령급 월급을 받는 거네. 10년 차니까 소령이 10년 차거든요. 네. 그러면 10년 차 돼도 대가 380, 307, 와, 네. 80 정도 월 수령액이. 네. 그 소령이 2년 차 정도 되는 거지. 2, 3년 차. 그러면 총 본인 복무 받는 기간은 10년이 되는 거죠. 13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럼 학교 다녔던 거는 제외하고요? 아, 학교 다니는 거 해봤자 얼마 안 돼요. 6사 나와봤자 2호봉, 3호봉, 네. 3사 2호봉이니까 네. 6사 나온 애들이 13년 차에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와. 그러면은 총 군에 17년이 쓰는 거네. 따지고 보면 네. 학생 때까지 포함하면은 와.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네. 캐나다 군대가 5년 차. 돈을 많이 주네요, 확실히. 와 나쁘지 않은데 이거. 네. 캐나다로 가서 돈만 한국에 송금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너무 좋죠. 나만 희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잠깐만 캐나다 군대 가는 거 어렵나요? 정말 낮죠. 병사로는 너무 낮고요. 네. 장교로도 그렇게 장교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일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보다 들어가기 훨씬 아 그래요?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네. 근데도 그렇게 높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하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모병제이다 보니까 정말 대우를 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네네. 좀 있으면 우리 캐나다에서 네. 지금은 영주권 있어야 갈 수 있죠. 지금은 영주권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원래는 시민권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본인이 시민권자죠. 네, 저는 시민권자죠. 그럼 지금 영주권자도 가능해요? 네. 그럼 영주권 따기 어려워요, 캐나다? 영주권 여러 가지 방법인데 돈 있으시면은 정말 따기 쉽고요. 돈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게 한 5억인가 10억? 5억이요? 투자 이민으로 너무 많은데? 5천이면은 우리 장교나 부사관들 퇴직금 끌어다가 한번 갈만한데 5억은 너무 세네요. 그 정도. 아니면 전문직이 있으면은 이민하기 정말 쉬워요. 군대 전문직 쳐줘요? 근데 어떤 평가를 나왔냐에 따라 좀 만약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특전사나 네. 전투에서 일선에 있었다. 네. 그런 친구도 전문직으로 쳐줄까요? 아니요. 내 조국 말고 캐나다를 지키러 가는데 전투력은 망빵일 거 아니야. 그렇죠. 전투력은 만빵일 텐데 쳐주진 않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해보면 점점 어떤 일부 국가들은 인구가 줄잖아요. 캐나다도 인구가 줄고 있을 거 아니에요. 캐나다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땅덩어리는 점점 지켜야 될 거고. 네. 나중에는 진짜 이 용병 싸움도 되겠네요. 서로 국가에서 군인을 모집하려고 네, 다들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하는 정책이 이민자를 엄청 많이 받아요. 와.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년 안에 50만 명의 이민자를 추가로 받을 거다라는. 그 중에 또 누군가 군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원하면 장교들은 못 가더라도 병사들은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영주권자를 따면 이민으로 와서 영주권자를 따면 너희들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와, 회유를 하는 나중에 거죠. 대한민국 특전사가 소방관으로 안 가고 다 캐나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니야. 제 입장에서는 좋겠죠. 퇴근은 빨리 합니까? 퇴근은 네. 몇 시? 무조건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네. 퇴근합니다. 초과 근무 그런 거 없어요? 추가 근무하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줘요. 초과 근무부터 얼마 줘요? 그냥 뭐 4시간을 만약에 추가로 일했다 하루에. 그럼 네. 그냥 하루를 그냥 추가로 쉬게 해주는. 당직을 당직을 섰다. 돈도 하면은- 주고 아니요, 돈은 추가 금은 아, 없지만 네. 대신 그거를 이제 휴일로 하나를. 4시간만 일해도 네, 8시간 안 하고 네. 왜 4시간 일했는데 8시간 쉬어요? 뭐- 추가 근무니까? 네, 그냥 너 원래 집 가야 되는 시간인데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하루 쉬어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통상적인 8시간 일하면 8시간만 쉬게 해주는데 것 같아요. 와 K군대는 네. 좋군요. 그러면은 당직 근무를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당직은 얼마 줘요? 추가금은 전혀 안 나와요. 추가금 안 나오고 네. 당직 24시간 근무를 썼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루를 이제 추가로 이제 쉬고 이제 뭐 주말에 금요일을 쉬게 해주겠다. 이러고 당직을 하나 세우는 거죠. 그럼 하루밖에 안 쉬어? 하루 일했는데? 네.
그건 좀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애매해요. 이게 어떻게 시간을 주냐 이거는 그냥 결국에는 상급자한테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 시간을 추가로 일했는데 휴가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돈은 주고. 돈도 안 주고요. 돈은 원래 추가로 주는 게 전혀 없어요. 뭐 캐나다 뭐예요? 거기 장관이 한국 사람 출신이 교포예요? 왜 이렇게 그 K 군대 냄새가 나지 뭐예요? 돈을 추가로 주는 경우는 네, 전혀 없어요. 무조건 캐나다도 휴일로. 좀 문제가 있네 이거. 그쵸. 차라리 돈으로 주면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아, 당직 근무가 뭐 랜덤 뭐예요? 랜덤 아니에요?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약간 그게 있네 근데. 당직 근무 문제가 있구나. 그쵸. 밥은 공짜에 돈 내고 먹어요. 밥은 그게 훈련병 때는 이제 밥 값을 안 내요. 원래는 네, 냈었는데 한 달에 60만 원씩 냈었는데 이제 내가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밥값, 집값 전부 다 이제 무료가 됐죠. 아니면 이제 뭐 훈련을 나갔다. 그런 경우도 이제 무료고요. 대신 이제 병 계급을 달면 그때 돈을 내고요. 그쵸. 이제 출퇴근을 하는 보직이다. 그러면 이제 돈을 내고 가서 밥을 먹는데 보통 점심을 많이 싸우는 편이에요. 아, 싸운다. 네, 거기도 물가가 비싸니까 좀 싸서 먹는군요. 그쵸. 네.